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간에 기생하는 간흡충과 유사한 간질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간에 기생하는 두 가지 흡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간흡충이었고요. 바로 사람의 간에 기생하는 흡충이죠. 그 다음으로 소의 간에 기생하는 간흡충인 간질입니다. 그 소에 기생하는 간흡충인 간질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사람의 간에 기생하는 흡충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흡충과 간질. 우선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간흡충은 1cm 정도의 크기라면 간질은 3cm 정도의 크기로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간흡충에 감염되었을 때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별다른 증상 없이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간질의 경우에는 크기가 커서 그렇겠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복부의 통증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흡충은 주로 민물고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간질은 미나리 그리고 소의 간을 익히지 않고 섭취함으로써 감염됩니다. 간흡충은 프라지칸텔로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간질은 프라지칸텔이 듣지 않습니다. 간질은 트리클라벤다졸이라는 약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흡충이 상대적으로 대변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간질은 대변으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둘 다 혈청학적 검사법인 엘리사 같은 방법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간질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치료법 트리클라벤다졸. 미성숙 및 성숙한 간질 기생충에 대한 활성 벤지미다졸 화합물인 트리클라벤다졸은 간질증 치료를 위한 선택 약물입니다. 2019년 2월 FDA는 6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간질증 치료를 위해 트리클라벤다졸을 승인했습니다. 모든 약물과 마찬가지로 트리클라벤다졸의 사용은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트리클라벤다졸의 흡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음식과 함께 경구로 투여합니다. FDA 승인 제품 라벨의 권장 복용량 요법, 적어도 6세 이상은 12시간 간격으로 kg당 10mg을 2회 복용합니다. 트리클라벤다졸 저항성, 즉 내성은 특히 감염된 동물뿐만 아니라 일부 인간에게서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치료법에 대한 추가 관점. 제한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니타족사나이드는 일부 환자에게서 효과적인 치료법일 수 있습니다. 약물은 음식과 함께 경구로 투여합니다. 성인을 위한 복용요법은 500mg을 경구로 하루 2회 7일간입니다. 대부분의 흡충에 효과가 있는 프라지칸텔은 일반적으로 간질 기생충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질증에는 프라지칸텔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현재 간질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과 그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오래된 문헌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질 치료를 위해서 비치오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FDA에서 비치오놀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현재는 간질의 치료제로서 비치오놀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금 내용에서 살펴보셨듯이 트리클라벤다졸을 사용했을 때 간질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프라지칸텔은 효과가 없습니다. 트리클라벤다졸 kg당 10mg을
12시간 간격으로 2회 투여하면 간질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 따라서는 킬로그램당 10mg을 1회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간질을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된 근거를 통해서 본다면 니타족 사나이드로도 간질을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니타족 사나이드를 500mg 경구로 하루 2회 7일간 투여하면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트리클라벤다졸과 니타족 사나이드는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구충제인데요. 특히 트리클라벤다졸은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니타족 사나이드는 약국에서 판매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구하기는 쉬운 편에 속합니다. 치료법을 설명한 문장에서 느끼셨겠지만 니타족 사나이드는 완벽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일부 환자에게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일부 환자에게서는 완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트리클라벤다졸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전에는 트리클라벤다졸을 제조하던 회사들이 현재는 대부분 트리클라벤다졸을 제조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트리클라벤다졸을 구하려면 수의사에게 동물용 트리클라벤다졸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트리클라벤다졸은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학정보원에서 트리클라벤다졸과 관련된 약물을 찾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크라벤졸정이라는 약품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간단하게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패시올라 헤페티카, 간질입니다. 패시올라 제간티카, 거대 간질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질은 약 3cm 내외의 간질을 의미하고요. 이거보다 훨씬 큰 거대 간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패시올라 제간티카라고 하고요. 크기는 약 8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간질과 거대 간질에 의한 간질증을 치료할 수 있고요. Paraganimous westermani, 폐흡충이죠. 그리고 다른 Paraganimous species, 다른 폐흡충 종에 의한 폐흡충증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흡충 치료를 위해서는 프라지칸텔과 그 대안으로서 트리클라벤다졸을 사용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알벤다졸은 폐흡충과 간질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자, 용법 용량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10mg을 단회 투여한다. 체중 킬로그램당 10mg의 용량으로 치료 실패 시에는 체중 킬로그램당 20mg의 용량으로 12시간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분할 투여한다. 약학정보원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트리클라벤다졸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수출용이었고요. 현재 이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트리클라벤다졸은 노바티스사의 제품으로서 현재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라벤졸 중에 복용법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마다 의견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트리클라벤다졸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동안은 우리나라에 트리클라벤다졸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도 현재는 노바티스사의 제품을 어렵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트리클라벤다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가탄 250mg 노바티스사에서 제조한 제품입니다. 사정당 약 30만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이렇게 트리클라벤다졸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수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질에 걸렸을 경우 치료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앞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치료법에서 살펴봤듯이 이 노바티스사의 이가탄은 미국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 정식 승인은 2019년 2월에 받았으니까 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사들이 트리클라벤다졸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노바티스사에서는 트리클라벤다졸을 일정량을 생산해서 WHO에 무상으로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WHO는 그 트리클라벤다졸을 각국에 무상으로 나눠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은 쉽게 감염되는 기생충은 아닙니다. 흔치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트리클라벤다졸을 생산해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트리클라벤다졸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노바티스사에서 트리클라벤다졸을 생산해서 FDA 승인까지 받고 간질 치료제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 치료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충분한 양이 수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 특별히 주문을 넣어서 구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간질증은 가능하면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간질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셨고 우상복부 통증 같은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되었던 니타족 사나이드의 경우에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완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든 흡충은 프라지칸텔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약간 충격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의 흡충인, 소의 간에 기생하는 흡충인 간질은 사람의 간에도 기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흡충임에도 프라지칸텔이 듣지 않고 트리클라벤다졸이라는 매우 생소한 또한 희귀한 약물로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기생충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의외의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종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